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네. 또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부동산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지방을 하든지 뭐 멀리 가서 하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 근처에 있는 동네, 지역 부동산 그냥 한 번씩 들려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장을 간다고 했을 때 다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보면 상당히 부동산 사장님들이 협조해 주신 분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럼 그런 데서 위축이 돼요. 네네.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처음부터 천천히 내 근처에 있는 동네 아파트의 가격, 시세 이런 거를 또 정확히 알고 천천히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요즘 좋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선별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네. 전체가 이런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즘 나오는 부동산 책들은 아유 좀 큰일 났네. 뭐 제 책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네. 대부분 비슷하죠. 뭐 어떤 용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이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또 뭐 적은 돈에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런 희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처음 시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네. 펀더멘탈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주택법, 세법, 국토부에 있는 내용들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법령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해도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며 네. 거래 관계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당장 어떤 집이 오르니까 그걸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춰야 될 지식은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워낙 인터넷 정보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사이트 많잖아요. 뭐 경제 사이트, 한국은행 사이트, 뭐 LG연구원, 삼성연구원 등 이런 경제 같은 공부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 네네. 나름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책들을 한 권 두 권씩 이제 선별해서 보시면서 자신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꿈을 크게 가지지 말고 네. 천천히 한 발자국씩 들여다 보면은 그리고 좋네요. 호랭이님 같이 좋으신 분들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발전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다니셔야 됩니다. 임장도 다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전역을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주위부터 다니시면서 또 좋죠. 카페나 블로그에서 인간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 소장님들을 좋은 분들 한두 분씩 사귀다 보면은 또 이 눈이 시각이 넓어지고 듣는 내용도 확 달라지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우연한 기회에 네. 도교일병장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네네. 아주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편인데요. 네. 사고방식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책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 나는 대로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또 여자친구랑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놀 시간은 있지만 책 볼 시간은 없다. 이거 다 핑계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하루에 책은 습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도 읽을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습관이 되니까 안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씩이라도 새벽에 뭐 출근하시다가 버스, 그다음에 물론 버스가 그 정도로 여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하철 뭐 이런 데서 자기가 차를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건 뭐 안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저도 현장에 일 나갈 때 그러니까 현장을 수도권이나 서울 현장을 방문할 때는 일부러 전철을 타고 다녀요. 책을 읽으려고. 네. 차를 끌고 다니면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일 가다 오며 가며 책을 한 권씩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소주도 좋아하지만은 그거는 습관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책 얘기가 이제 나와서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거든요. 이게 어제 밤부터 네. 인터넷에서 이제 네. 판매가 되고 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공사도 몇 군데씩 동시에 돌리시고 네. 그다음에 블로그도 네. 하시고 네. 강의도 하시고요.
되게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1년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하면서 하느라고. 네. 주변에 책을 내신 분들이나 제 후배들 책을 낸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을 투자를 못했어요. 일을 하면서 너무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이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해보다가 한두 달 정도 됐다 그러면 저 아마 팽개치고 던져버렸을 텐데 6개월 이상 가다 보니까 그때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써야겠다 네. 해서 계속 이제 쓰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뭐 저도 사실은 그 과거에 상당히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내가 남의 거를 읽고 남의 쓴 걸 봤지만 나도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막연하게 생각하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왔구나.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왔구나 해서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 괜히 나도 책 쓰고 싶다. 네. 뭐 이거 책이란 거는 글을 쓸 때 자기가 마음을 담아야 되고 뭐 거창하게 따지면 혼을 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필요 없다 치더라도 네. 상당히 이 팩트를 다루고 사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어떤 카페에서 간단하게 쓰는 글과는 너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정 작업도 많이 시간이 걸렸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억이란 말을 출판사에 함부로 했다가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고 아주 전쟁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은 저 나름대로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이웃들이 너무 지겹겠죠. 홍보만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네. 부동산 인테리어와 관련된 책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책도 부동산 인테리어와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네네. 그러면 이번 이제 똑부인 네. 똑똑한 부동산 인테리어 이 책은 그런 책들과 어떤 부분이 좀 차별화가 돼 있는지. 일단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고, 또 저보다 아주 뛰어난 분들,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그렇다고 늙은이는 아닌데, 일단은 접근 방법이 이건 이제 일반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도배장판이나 어떤 내부 디자인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걸 넘어서서 집을 사는 방법, 하자 있는 집을 골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테리어라는 부분이나 어떤 민원,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불만들을 대처하는 방법 등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책이.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인테리어는 집을 하나 샀을 때 상당히 싸게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시지만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다거나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하다못해 방문 손잡이 하나 교체하는데도 상당히 인건비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소일거리, 쉽게 해서 스위치 콘센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하시죠. 한번 배우면.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지급됐던 설비 분야, 뭐 예를 들어 누수 분야 좀 대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쉽게 풀어나갔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어떤 주택을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어서 8평이나 뭐 20평 정도 소형 주택 아파트 경우 한 뭐 1,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뭐 또는 뭐 한 7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집을 잘못 사는 관계로 1,500만 원이 들어가고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수익률에 상당히 악화를 주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집을 살 때 하자가 없는 집을 사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사지 마라, 저런 집은 사지 마라. 되려 집을 자꾸 사지 마라고 하면 죄송한데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시국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은 부동산하고 인테리어하고 상당히 잘 제가 믹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간단한 인테리어 책들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연구를 하고 먼저 조사를 하고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은
쓰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분명 틀리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인테리어 관련 책들을 봤지만은 확실히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집을 꾸며야 되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런 집은 조심해라 저런 집은 조심해라 이런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다 다양한데요.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이쁜 거 새 거를 살 수가 없고 그런 이제 구옥 빌라라든지 그렇죠. 구옥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나 이런 것들로 사서 이제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거는 경매하고 인테리어입니다. 경매란 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산 부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적화 상품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죠. 싸게 살 수 있고 싸게 고칠 수만 있다면은. 그런데 문제는 그조차도 경매조차도 빌라를 경매 예정일에 가서 보고 집을 보고 시세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무리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그 가격이 감정가가 시세하고 뭐 비슷하냐 뭐 아니면은 감정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냐는 걸 볼 때는 실패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쉽게 해서 경매를 잘못 받으신 분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이라면 경매를 9,500에 낙찰을 받았다. 문제는 500만 원 가지고 그 집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노후된 20년 이상 된 빌라나 주택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궁합은 잘 맞을 수는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집을 보고 사라. 이런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고 정확하게 이 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시세 이런 건 정확히 알고 뛰어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회가 좋죠. 물론 3월 26일부터 RTI라는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임대업자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이제 신DTI나 뭐 어떤 금융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사실은 흑수저 출신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높은 비용이 아니죠. 높은 집값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 인테리어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액으로 접근하는 주택들이 상당히 노후된 경우가 많아요. 10년에서 뭐 5년에서 10년 사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셉니다. 대신 그렇게 고칠 때는 없어요. 근데 20년에서 25년 된 빌라나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그 부동산 상품들이 상당히 노후된 상황에서 볼 때는 가격은 싸지만은 집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못 산다 그러면 잘못 접근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매매나 임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대 수익에.